신월명리.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무위생을 의인화시킨 명쾌한 이론, 신월명리 이론. 8가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명리개벽 발갓, 일두론 발갓, 절기력, 창안, 지지장간의 오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명리이론의 정석 신월명리이론을 학문적 전파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월명리는 은퇴 후 행복한 삶, 인생 이모작, 확실한 비상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젊은 분들은 직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월명리 수료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원분들도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신월명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달 개강하며 통변 강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월명리를 만나보세요.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신월명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형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문장과 문장 말하면은 그 어떤 문장에 대해서 혹은 갑에서부터 개수까지 문장을 연계시켜 봤을 때는 제가 학정지은 그 한문이 한자가 맞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조차도 자의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조차도 말하면 비판적 고찰로서 공론화시켜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 것도 지금 본 말하면은 세미나에 있어서의 큰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좀 상세한 부분을 다 스스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소논문이다 되고 보니까 그러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소논문이다 보니까 그거를 스스로를 상세하게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소논문이 아니고 말하면은 학위 논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상 제가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논문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춘불용금이라든지 혹은 말하면 추불용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데는 질문하신 분이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발표한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제가 이 메일로 달아난 이유가 그겁니다. 이 메일로 얼마든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전체적에서 이제 결론을 낸다 하면은 비판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내용에 있어서도 혹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은 질문자의 어떤 질문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혹은 오늘 유인물 나가는 이런 것을 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저 발표한 데 대해서 또다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보다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론할 필요성이 있다. 비판적 고찰은 절대로 필요하다. 적철소환이 아니다. 아까 또 다른 분들도 한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고전 그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믿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하면 비판적 고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조선국사 부천협력에 대한 그 추가적인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지학을 공부해서 그 현묘경이 진위를 이렇게 하는 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도 제가 그 현묘경을 계속 그 연구하고 있어서 여러 이본을 수집하고 그 이본을 어떻게 이제 그 차이점을 어떤 것인지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현묘경의 정본을 만드는 작업과 그다음에 그 현묘경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그 이론에 대한 이해,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하겠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서재학을 전문하는 분하고 같이 해서
그 현명의 진입 경우가 그 주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질문 요지가 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쓰신 거. 네,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광교 설계 공로에 활용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거가 구체적인 어떤 거를 인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 설계는 어떤 부분들이 아까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진열을 어떻게 찾을 건지 8가지 모형이 있고 혈장을 찾았으면 그게 기룡이 어느 정도인지 기룡을 분석하는 모형인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기룡 분석 모형을 광교 신도시 신청사 공무원에 적용해서 그 건물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 논평자분이 해주신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형과 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원래 그 설문회자 같은 경우는 문자의 기원이나 최초에 어떠한 취지로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각부라고 고찰했든지 해서 쓰여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과 형이라고 하는 것이 설문회자에는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평자가 논평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자와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하나의 개념화, 관념화 과정을 거쳐서 또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그게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 단계에서 쓰이는 용어가 되게 되면은 원래 최초에 만들어진 문자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이게 되고 많은 함의를 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음양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가 말하면은 굉장히 모든 걸 망라하죠. 세상을 반쪽 내가지고 한쪽은 음이고 한쪽은 양이라고 모두 담지만은 최초의 음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용례는 산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산그늘이 져가지고 그림자가 지었던 데를 음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랬던 것이 점점 추상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유비추리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많은 세계를 담아내고 분류해내고 그게 또 편하고 또 많은 설명력을 가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가 설문회자에서 뭐라고 쓰여진 거와 달리 이미 우리가 관념 영역으로 들어와서 추상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문자적인 기초 설명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한마디로 인문학의 하나의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상과 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관념입니다. 그래서 천수상 지정형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다음 개사전에 나와 있듯이 제천성상과 제지성형.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상은 하늘에서 이룬다는 말은 이미 보편한, 또 형은 지지에서 이룬다는 것은 아주 동양에서는 보편화된 관념입니다. 이건 뭐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관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천문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월 5성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3원 28수 이런 것들을 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수많은 그림을 그리죠. 무슨 별, 뭐 국자 모양을 띄웠다, 뭐 서양은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전부 게 상인 거죠. 그 다음에 제지성형, 땅에서 형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하늘의 상의 설계대로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늘에 큰 곰자리가 있다 해서 하늘에 큰 곰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큰 곰은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그 모양을 띠고 있는 건 땅이 재료로 그걸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지성형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초목, 그 다음에 금수, 짐승들이죠. 그 다음에 금성, 쇠와 돌덩이들 이런 것들 전부 땅에서 이루어진 형들인 것이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철학 관념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또 다른 세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설문회자를 들이댄 것은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신 개념을 갖다가 인철초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인철초의 무지가 아니라 오행적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 해설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논평자가 하셨는데, 아까 제가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했던 대목이 있죠. 왜 도대체 인철초 선생은 한 권의 책에서 그 많지도 않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 하면서 왜 용어 개념을 딱 형상자 한 군데서만 전혀 다르게 썼겠는가?
다른 곳은 다 일관되게 써놓고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추측했다시피 최초의 주석, 그러니까 임철초가 참고했을 최초의 주석인 유기주라고 알려진 그 주석 내용 자체가 양기의 합을 오행 두 개의 합으로 놨고 그 다음에 화지와 화신을 유설 식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탐독했을 임철초가 그 방향으로 생각의 틀을 정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최초 주석이 문제입니다. 그 주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처럼 화우화신이라는 단어 이것은 화기고행과 그러니까 화기지 원신을 말하겠네 라고 일관되게 갔을 겁니다. 거기에 발상을 해가지고. 근데 최초의 주석, 그 짧은 글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그 취지도 그겁니다. 최초의 글을 어떻게 글을 썼느냐가 후대 독서가가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으킬 착오, 그 착오가 임철초에게 일어났고 임철초에게 일어난 착오가 지금 대만, 중국, 일본, 한국에서 임철초를 갖다가 맹신하고 거의 교주 수준을 놓고 공부하는 명약자들에게 또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더 이제 확대되어 있습니다. 양기성상격은 임철초 형상장, 적천수 형상장이 근거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딴 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양신성상격 논하고 있는 내용 보면은 오류에 오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초 오류, 원조 오류, 임철초 오류, 그 다음 후대 독서가들, 지금 현대인들의 오류, 거기다 유튜브, 인터넷 근거 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또다시 오류, 거기다 이제 상상력까지 보태고. 그래서 오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고전을 다시, 고전에 의해서 다시 교차 검증을 해서 이게 정말 맞는가 신대하게 봐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테스트나 특정한 한 사람의 사상을 정점에다 놓고 보는 것은 심각한 위험도가 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학자들이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저희는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간결 명료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논평하신 분 중에 혹시 또 보충해서 질문하실 필요 없겠죠? 네. 이제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게 계속 학문의 세계로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해서 명리 철학이 굳건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학문이 돼야 되는데, 학문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철학도 후달리고 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보통 명리 철학의 전제는 천문지리라든가 하는 이런 자연현상이 그 인사현상 또는 개인의 삶의 그 본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넘어서서 거의 일치된다는, 그러니까 천문지리와 인사 생활이 일치된다는 이런 큰 철학적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천수만 읽어서는 안 되고, 적천수가 저술되는 사상적 배경이 되는 동양 철학의 우주론이나 세계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적천수 한 구절의 해석을 놓고 따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유배원이가 썼든 유배원 아닌 어떤 사람이 썼든 상관없이, 유배원은 대단한 유학자죠. 대단한 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남긴 문장들은 어마어마한 상승경제에 가 있어요. 일반인들을 어설픈 물리를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안 썼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천수를 쓰는 거죠. 무슨 총기대회를 쓰더라도 아무렇게나 그냥 수쳐먹고 앉아서 이렇게 끄적끄적 쓰려서 된 책이 아니잖아요. 또 나름대로 천문지리와 인사를 일치시키면서 이 개개인의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속담에 편공이치나 진선은 난구라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치우칠편자의 공업할 때 공. 한구팅이를 파는 거는 너무 쉽게 나아간다. 그러나 진선, 모든 상황을 골고루 고려해서 진선한 아름다움을 갖추기란 심히 어렵다. 그래서 깊게 파고 싶은 사람은 넓게 시작하라는 유명한 광천자, 실천자, 시여, 광장이라고 깊게 파고 싶은 사람은 넓게 시작하라는 거죠. 빨리 파고 싶어가지고 속옷으로 이렇게 파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명리철학도 깊은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넓게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논의가 다들 테크니컬하고 아주 정치하고 아주 수준이 높고 깊은데 이것 제가 봤을 때 조금 너무 범위가 좁은 게 아닌가. 더 넓고 크게 보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 보내려고 하는 소리고 이 플로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질문을 주세요. 어차피 대답도 다 못해요. 지금 질문도 만들어가고 대답도 만들어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이 어설픈 건 당연한 거고 대답이 어설픈 건 더 대답하는 거예요. 사회자는 질문 안 해요. 그렇죠. 아이고 있습니다. 김명진 선생님께 제가 이제 우리가 연구 취지가 어떤 번역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좀 동의하지 않는 그 부분이 몇 가지를 제가 그 46페이지에 2번에 1번 김유정 10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번역을 할 때 보면 모으고 지향하는 올바로 있는 가운데라는 번역을 했는데 중정이라는 건 앞에서 보면 이제 중정이 나죠. 기중 차정. 근데 여기는 뭐냐면 중정이라는 건 그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여 축장한다. 그러니까 모으고 저장한다. 그렇게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46페이지에 보면 문구사지 6번 7번 보면 그 문구사지 능구 생명할 때 그 사지 여기는 뭐냐면 제사가 보고 생명과 영혼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직은 우리가 그 종묘사직 할 때에서 그 정부, 조정 그런 거로 봐서 능히 어떤 조정의 어떤 그런 거를 부양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 우리가 이제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능히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들을 구제한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관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거기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그 능용 이윤 그러니까 공화가 사신할 때 여기도 번역에서 좀 약간 그런데 뭐냐면 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화무쌍한다니까 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 발표되니까 용이 달렸는데 용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게 변화무쌍한 거라서 그 용을 얻어서 운영하게 되면 그 공이 업적이라는 것이 어떤 화라는 거는 변보다 화라는 변은 양적 변하고 화는 질적 변하는 것인데 더욱 변화돼서 사자는 가슬려자로 가서 그것이 마치 신이라고 하는 건 변화 막절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이 변화되는 것들이 마치 신묘가 변화 막절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한두 개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46페이지하고 46페이지에 보면은 7번 있지 않습니까? 야교 물왕. 근데 그 요자를 가지고 여기는 요구한다라고 보니까 요자는 여기는 요약하다. 좋아요 눌리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